네, 4월 21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란 전쟁 관련해서 최근에 잘 전해드리지 못해서 속보부터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댓글창에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날씨 이야기하시면서 서로 의견 안부 전해주고 계셔서 너무 반가워서 저희가 이거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노민님께서 네, 취재 편의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뷰 일정 때문에 뉴스 퀵 배송은 없나 봅니다. 오늘도 일찍 와서 좋아요 누르고 기다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노봉남님께서 출첵입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렇게 4월에 또 이렇게 추워보는 것도 또 특이한 기후 변화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장 기자님 비염 이것은 이제 디폴트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먼지가 또 안 좋아가지고 코맹맹이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께 청취에 불편을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 저와 함께 문을 열어주실 분은 국제뉴스 전문가이십니다. 한겨레 20일 정윤환 기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이란 휴전 종료 시한이 임박해 있습니다. 내일 오전인 거죠, 한국 시간으로. 근데 이 사이에 또 속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좀 뒤에 얘기할 텐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잘 되니까 대면 협상 하자 뭐 이러면서 2주간 휴전 네. 한 게 4월 7일이에요. 네. 21일이니까 네.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그거는 따져봐야 되겠네요. 미국 시각하고 우리 예. 시각하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는 13시간 차이가 있어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정말 양 당사자가 끝낼 의지가 있는 거냐. 그래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모여서 최종 종결 선언을 할 거냐에 이제 귀추가 모아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또 속보가 있다고 하셔서 네. 그것부터 좀 말씀을 좀 전해드릴까요? 네, 지금 저 카타르에서 운영하는 거죠, 사실상. 네. 아랍 위성 방송 알자지라가 네. 계속 이제 전쟁 시작 이후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 방금 올라온 소식이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라고 네. 그 혁명수비대 뭐 관영 매체쯤 될 거예요. 예. 거기서 무슨 흥미로운 보도를 내놨는데요. 미국이 해상 봉쇄를 하고 있고 선박까지 납포했는데 네. 이란 선박 한 대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이다. 이런 보도가 방금 나왔어요. 네. 이 해당 선박은 이란 상선 쇼자 2호인데 지금 이란 샤히드 라자이 항구를 출발해서 호르무즈를 통과하고 있고 목적지는 인도 칸들라항이다. 예. 이게 이제 확인은 못해요. 예. 타스님 통신이 이제 약간 뭐랄까요 선동하는 그런 류의 기사도 많이 올리는 편이니까 관영 매체라. 네네. 근데 일단 알자지라가 선박 추적 서비스 업체인 마린 트래픽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 이 선박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대요. 이거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막 목전에 지금 협상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해상 봉쇄를 완화한 것이냐 예. 또는 이란이 또 한 번 해봐라 하고 미국을 시험하고 있는 것인지 이 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이거 흥미롭다는 표현하면 안 되는데 대단히 눈길을 끄는 보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오늘 아침 보도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시한을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22일 오후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23일 오전으로 하루 또 슬쩍 연장을 했다라는 국내 언론 보도가 들어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두 주라고 했는데 네. 시간 변경을 트럼프의 발언에 의해서 계속 이게 바뀌니까 혼전에 혼전을 거듭하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반듯한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전쟁과 관련해서 계속 또 휴전 중인데도 미국이 이란 공습을 하고 또 이란도 그에 맞대응을 하고 뭐 이러면서 휴전 아닌 휴전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서 네. 국제사회가 혼동인 것 같고 저 역시도 막 헷갈리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정말 진짜 협상 의지가 있는 거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란 내부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걸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쏟아내셔서 네, 하나씩 따져보죠. 예. 일단 날짜부터 따져보면 네. 아까 제가 따져봐야 된다고 예. 말씀드렸으니까 4월 7일 예. 그러니까 문명 파괴 발언을 4월 7일 오전에 내놨다가 예. 이제 4월 7일 오후 들어서 이제 2주 연기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미국 동부 시각으로 저녁 8시인가 그럴 거예요. 시한이. 근데 이제 그때 2주를 연장했으니까 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저녁 8시면 한국 시각으로는 그 다음 날 아침 9시예요. 우리가 13시간이 빠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시한은 언제냐면 예. 21일 미국 동부 시각으로 21일 8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22일 오전 9시. 예. 오전 9시가 시한인 거죠. 예. 자, 이제 시한 문제는 그렇고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즈랑 미국 매체를 쭉 보니까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출발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네. 벤스 부통령이 미국 시각으로 4월 21일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아마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아침이겠죠. 21일에 예. 파키스탄으로 출발한다고 했어요.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회담이 빨라야 예.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예. 또는 목요일에나 열린다는 얘기예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루 이틀 연장이 자동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협상을 하려면.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네. 일단 시한 문제는 그래서 정리가 됐고.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일단 네. 그리고 벤스 부통령이 곧 출발을 할 것이라는 얘기니까 예. 그러면 협상을 하러 대표단이 파키스탄으로 향하고 있거나 도착했는데 뭐 전쟁을 재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 아마도 자동 연기가 된다 하루 이틀 네네. 협상이 또 진행이 돼야 되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두 번째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이? 것은 네. 그 과연 이란 입장에서 볼 때 아, 미국이 협상에 의지가 있는 거냐, 또 우리를 속여 먹으려고 하는 것은 네. 아니냐라는 일종의 이제 불신이 그렇죠. 이제 이란 안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6월 12일 전쟁 때도 협상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죠. 핵시설 다 폭격해서 예. 아주 파괴를 해버렸고. 파괴를 해버렸고 예. 그 다음에 올해도 2월에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예. 오만 중재로 굉장히 타결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전면 침공을 단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휴전을 했는데 결렬되자마자 해상봉쇄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차 협상이 중간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자, 결렬이 되자마자 해상봉쇄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 휴전의 조건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행위가 중단돼야 된다라는 네.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거든요. 왜냐하면 레바논이 저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 정치단체인 헤즈볼라가 이란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전쟁 포성이 멈춰지는데 네. 레바논은 계속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레바논 침공을 또한 휴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이스라엘은 미국하고 이란이 휴전에 들어갔을 때도 계속 공격을 더 강화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협상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1차 협상이 결렬된 다음에 네. 미국이 압력을 가해서 이스라엘이 일단 열흘간의 예. 휴전에 합의했어요. 워싱턴에서 양쪽 대표단이 만나서 예. 휴전에 합의하고 그러자마자 이란이 그럼 호르무즈 전면 개방 이란 외교부 장관이 직접 호르무즈 지금부터 전면 개방한다라고 네. 발표를 했어요. 호르무즈가 전면 개방되면 네.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미국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게 호르무즈 호르무즈를 개방. 풀어서 국제 유가를 낮추고 세계 공급망에 예. 가해졌던 충격을 해소시키는 것이 미국이 지금 가장 바라는 일인데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네. 원위치. 예, 그러니까 바라는 일이 됐는데 예. 오히려 미국은 예. 뭘 했냐면 재봉쇄. 중국에서
저 이란으로 향하던 이란 상선을 납포하고 그것도 네. 그냥 납포한 게 아니라 말을 안 듣는다고 그 함포로 예. 기관실을 타격을 했어요. 했어. 예. 그리고는 그 야간에 예. 헬기 타고 미국 해병대가 저 그 선박에 내려가지고 어. 납포를 해버렸거든요. 예. 이거는 명백한 휴전 합의 어긴 것이다라고 이란은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가 나오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란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네. 그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 서로 간에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신의 성실에 따라서 약속한 바를 정확하게 지켜주고 이러지 않는 한 네, 뭐 불신이 신의로 바뀔 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들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야 지금 그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원에 과일 가게에 비닐봉지가 없어가지고 전부 장바구니 가지고 오라고 하는 정도고 지금 그 농사 지어야 되는데 비닐하우스 비닐값이 이게 뭐 올라가거나 아니면 물량을 풀지 않아서 농민들도 되게 어려운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압박을 받아서 당장이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라는 게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풀릴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 그 오늘 아침에도 지금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국제 유가가 다시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7%가 올랐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호르무즈를 푸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풀 수 있을까? 지난주 17일에 영국, 독일, 뭐 프랑스 이제 한 30-40개국 우리나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뭐 이런 노력으로 좀 풀릴 수 있는 건지 도대체 이 전쟁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뭐 이런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전의 양쪽 당사자가 일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휴전을 하면서 휴전의 조건의 하나로 호르무즈를 개방한다가 가장 빠르고 네. 쉬운 길이겠죠.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다국적 회의,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여를 해서 예. 연설을 하셨는데 그 회의는 미국이란 불확실성, 전 세계가 네. 지금 목도하고 있는 트럼프라는 불확실성을 걷어내기 위한 예. 아주 장기적인 포석일 겁니다. 장기적인 포석이다. 그러니까 미국 없이도 지금 아마 이런 경우 드물 거예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드물죠. 뭐냐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지도를 보시면 아시는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와서 그 인도양을 거쳐 아시아로 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길은 호르무즈에서 나와서 네. 홍해를 거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지중해로 해서 대서양으로 가는 예. 그 항로. 그러니까 예. 결국 유럽 항로죠. 예. 그 두 가지가 지금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막혔죠. 그러니까 유럽과 유럽하고 아시아가 아시아가 지금 직접 당사자인 거예요. 네. 가장 큰 피해를 예. 입고 있는 직접 당사자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오락가락하죠. 그것도 진폭이 굉장히 커요. 네. 문명을 파괴하겠다고 했다가 그렇죠. 협상이 잘 휴전으로. 된다고 했다가 또 뭐 석기 시대로 보낸다고 보낸다고 했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건 정신이 도저히 없어요. 예, 예. 도저히 상식적인 예측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네. 자기들이 통제권을 장악하고 심지어 통행료까지 받겠다. 예. 그 통행료의 명분은 뭐냐면 예. 호르무즈 항로를 자기들이 관리할 것이고 그런데 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가장 주요하게 거론하는 것은 전후 재건 복구 비용입니다.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갈 것이고 네. 엄청난 폭격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란이 다시 전쟁 이전에 살적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과 네. 막대한 비용이 들겠죠. 예. 그 비용을 일단 급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로 그러니까 배럴당 1달러 네. 그러면 최대 규모 유조선이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으니까 유조선 대형 유조선 한 대당 200만 달러란 계산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는 없죠. 이건 명백하게 국제 수역에 해당하고 그쵸. 그러므로 통항의 자유는 국제해양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을 모색하는 시작이 그 40개국 정상회의다. 40여 개국 정상과 예. 한 2, 30개국의 국제기구. 국제기구나 아니면 이제 정상이 아닌 장차관급이 예. 대표로 참석한 그 회의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예. 시작이에요. 예. 근데 이 논의는 아마도 기존의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의 사례에 비춰보면 네. 뭐가 될 것이냐 하면 전후 재건복구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각국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라크나 아프간은 또 다국적군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공여국 회의라는 걸 만들어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국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네. 이런저런 전후 재건복구의 수요가 있다라고 이제 공여를 받을 네. 나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또는 이제 이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수요에 대해서 예. 참여한 각 국들이 일정한 금액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차관 형태로 지원할 수도 있고 이란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원유 자원이 막대하니까 뭐 장기 차관 형태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회국 회의를 열 경우에 이제 재건복구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또 이란에 예. 진출해서 예. 또 공사를 맡아서 하고 그러면서 그 선 지급하는 차관으로 그 우리 기업들이 그 공사 대금을 받고 뭐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아직은 너무 성급한 얘기지만 네네. 전후 재건복구에 가면 결국 그 과정에서 이란을 설득할 수가 있겠죠. 예. 공회국들이 호르무즈를 개방하는 것이 국제법에 타당한 것이고 당신들의 재건복구는 우리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서 해보자. 예. 뭐 이런 식으로 향후 네. 이건 뭐 굉장히 먼 미래. 아주 멀지 않으면 좋죠. 근데 사실은 이게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면 좋죠. 굉장히 이제 저는 이 문제가 빨리 논의가 진행이 돼야 사실상 이제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들로서 각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 전쟁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당장 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멀쩡한 바다를 갑자기 막아가지고 전 세계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란이 봉쇄하고 또 미국이 재봉쇄를 하고 뭐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나 미국이나 둘 다 잘못하고 있다. 일종의 양비론적 시각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서로 물고 물려 있는 뭐 이제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협상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협상 때는 그 이른바 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해서 우라늄 농축 문제를 연한을 5년 또는 또 미국 측에서는 20년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원래 협상 때는 10년 정도로 해서 마무리할 정도였는데 갑자기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이런 건데요. 실제로 이 핵 협상이 가장 중요한 쟁점인 것인지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일단 그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제 중에 이란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없습니다. 아, 저 윗동네는 있어요. 있다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있어 보이죠. 예. 이란은 없어요. 이란은 없다. 네, 이란은 없고 이란이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정도 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있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에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없다는 얘기는 이란은 미국의 직접적인 임박한 위협이 아니란 뜻입니다. 핵무기를 가지더라도 핵탄두를 장착한 네. 운반 수단이라고 대충 부르죠.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어야 미국을 때릴 거 아닙니까? 네. 본토 타격이 불가능해요.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기술로. 네. 그러면 우라늄 농축해서 무기급으로 만든 다음에 핵탄두를 개발해서 탄도미사일에 장착해서 때릴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 또 이스라엘이네요. 또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우라늄 농축이
미국한테는 핵심 쟁점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이스라엘이 위협이 안 돼. 그렇죠. 이스라엘은 위협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맨날 이스라엘이 하는 표현대로 이스라엘은 박격포탄 하나만 날아와도 쓰는 표현이죠. 존재론적 위협. 아 그런 말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예. 헤즈볼라가 그 수제 박격포. 예. 그러니까 저 군수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라 예. 대장간에서 예. 망치로 때려서 만든 수제 박격포로 쏴도 존재론적 위협이라고 하고. 레바논에서 쏴도. 네, 예. 최신 저 토마호크 미사일 포함해서 최신 예. 미국산 무기 체계로 아주 박살을 내놓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이란 핵의 핵심은 네. 현재 중동 일대에서 유일하게 예.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예. 이란이 핵을 가지는 것을 막겠다며 저렇게 집착하고 있는데 있다고 저는 보지. 이게 미국과 이란 협상의 본질은 아니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근데 이게 굉장히 막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러면 지금 제일 핵 능력이 뛰어난 나라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레바논이 됐든 이란이 됐든 그 이스라엘에 범접할 만한 핵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스라엘이 이 자기네들보다 낮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싹 없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론적 위협을 느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자도 치고 레바논도 치고 이란도 치고 다 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뒷배는 미국인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위협을 증폭시키고 있는 한 전쟁이 끝날 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쉽지 않죠. 엄청나게 그런데 이제 어려운 상황인 것 레바논을 같은데요. 그나마 열흘간의 숨통을 트이는 휴전에 합의한 것도 네. 결국은 미국이 휴전하라. 네. 우리 지금 이란이랑 휴전해야 되니까 휴전하라라고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하기에 달린 거죠. 네. 이스라엘은. 그런데 1차 협상이 결렬되고 벤스 부통령이 이제 짤막한 기자회견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항공기 안에 있을 때 네. 네타냐후 총리가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매일 보고받아. 매일 보고받고 있고 예. 벤스가 또 협상 결렬되자마자 전화했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미국이 미국한 발칵 뒤집혀졌죠. 보고받는 거예요, 미국한테 지금 네타냐후가? 이스라엘한테 미국이 보고하고 있느냐. 그렇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외교안보적으로. 예.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네타냐후가 갑이네. 그래 보이죠. 예. 그래 보이고 예. 실제로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히브리 민족이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일까요? 미국일까요? 이스라엘이겠죠. 미국이에요. 에? 비슷비슷한데 예. 700에서 750만 예. 정도가 미국에 더가. 살고 있어요, 유대인이.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국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다민족 국가예요. 15% 정도는 아랍인입니다. 네. 그밖에 소수 인종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700만에서 750만 정도 유대인이 예. 살고 있으니까 미국이 아마 유대인 인구가 비슷비슷하거나 가장 많거나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에게는 두 번째 나라나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 내에서 유대인 AIPAC이니까 네. AIPAC인가 예. APEC이라고 해서 미국 이스라엘 공공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단체고 예. 공화당의 가장 큰 자금줄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유대 로비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네. 정권을 잡으면 예루살렘을 성지 순례하듯이 갔다 오고 이스라엘의 굳건한 후원자 노릇을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결책도 미국한테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레바논 휴전 만들듯이 이스라엘을 제어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예. 네.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또 연장이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휴전 협상의 결과가 2차 휴전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왜냐하면 첫 번째 휴전 협상 때는 결국에는 그 벤스 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네. 두 번째 휴전 협상도 또 이렇게 무의로 끝나게 될 거냐. 그렇게 된다면 또 공습한다. 뭐 네. 발전소 타격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트럼프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2차 휴전 협상의 결론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지금 질문이 또 두 가지신데요. 네. 하나는 협상이 성사될 것이냐가 네. 하나 있을 테고 갈 거냐? 예. 협상이 성사됐을 때 과연 이번에 타결을 지을 수 있을 거냐 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상 가능성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벤스 부통령이 곧 파키스탄을 출발할 것이다라고 기자들 만나서 떠버린 직후에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미국에 대한 불신, 미국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앞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협상 도중에 뒤통수를 맞은 게 벌써 2번인데 이번에 상선 납포까지 포함하면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너희들하고 협상 못해. 우리 대표단 파견 안 할 거야라고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다음에 갈리바프 국회의장. 예. 그러니까 지난번 1차 협상 때 이란 대표단을 이끌고 갔던 예. 협상 대표죠. 네. 갈리바프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데 협상하는 사람이 어딨냐, 협상하는 놈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협상의 기술인가 책 냈잖아요. 예, 예. 그 책을 보고 이제 뭐 협상의 달인이니 뭐니 이러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를 최대한 최대치로 만들어서 끌어올려서.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건 이거는 투기나 마찬가지의 예. 과장이죠. 과장을 해서 상대를 협박을 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상대가 협상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협상의 기술이에요. 네. 이거는 갑 중에 갑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요 갑 중에 갑이 사용하는 방법을 누가 사용하느냐 보통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죠. 악덕 사채업자 아니면 조폭들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2차 협상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 지금 굉장히 좋은 협상안을 가지고 가니까 이걸 받지 않으면 다시 뽀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진짜 니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안을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네. 수용해. 그래야 타결이 될 거야. 예.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란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란이 먼저 당했으니까 이란이 그걸 수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굉장히 급박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란에서 그 전투기 격추돼가지고 조종사랑 저 무기체계 장교 저 실종됐다고 예, 했을 예, 예. 때 어제부터 미국 매체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시간 동안 소리 질렀다고.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 극대노. 극대노죠. 용산에서 극대노하고 예. 똑같은 예,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예. 그때 극대노 그냥 반도 감정 조절이 안 됐잖아요. 됐죠. 예. 이 소위 감- 경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 기복은 뭘 말하느냐면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해요. 불안하다. 조급해요. 예. 빨리 끝내고 싶어요. 예. 그 이면에는 괜히 갔어 예. 라는 후회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데 예.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 그래도 뭐라도 좀 받아내야지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란이 조금 줄 거냐.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선에서 만족하느냐에 따라 협상 타결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란도 네. 지금 안 간다고는 얘기하지만 예. 이란 내부에서 계속 나오는 게 예. 벤스 도착한 거 보고 가겠다라는 얘기 나와요. 지난번에는 아. 벤스 대통령이 먼저 도착해서 예, 기다리고 예. 아니 이란 이란이 대표단이 먼저 먼저 가서 가서 도착하고서 기다리고 있었고 벤스 부통령은 저 헝가리 그 민선 독재자 오르반 총리 선거운동 도와주고 나서 왔거든요. 네. 물론 오르반은 선거 대패해가지고 네. 지금 실각하게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국이 먼저 올 차례다. 그리고 미국 벤스 부통령이 이슬람마바드에 도착하면 아하. 아마 파키스탄
전투기가 예. 이란으로 날아가서 예. 이란 대표단에 탄 비행기를 예. 호위해서 지난 1차 때도 마찬가지로 호위해서 네. 아마 오게 될 거니까 예.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은 조금 급할 것 같고 아하. 목요일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번 주 목요일 네. 날 성사가 될 네, 거고 네. 이란이 성명은 그렇게 내지만 네. 불참하지는 않을 거다. 벤스가 벤스가 먼저 도착하면 도착하면 또 이제 갈 거다. 네. 예, 그래서 출발한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 이란 상선이 예. 호르무즈를 지나고 있는 것이 예. 일정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일정한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지 않을까? 이 만약에 봉쇄하고 또 납포를 한다면 예. 그러면 협상은 안 되겠죠. 협상은 깨지는 걸로 네. 봐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으면 네. 그건 협상은 ING다. 진행 중이다. 네, 이 상선이 예. 인도 칸들라 항해에 도착을 하면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타결과 관련해서는 성사는 될 건데 타결과 관련해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면 가능할 텐데 핵심은 핵 협상은 아닌 것이다. 핵심은 호르무즈 봉쇄와 재봉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건 없이 호르무즈를 좀 푸는 거고 어떻게든 인도주의적 차원이든 뭐가 됐든 재건과 관련해서 핵심 쟁점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난번에. 예, 그러니까 핵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전쟁 전쟁 피해 보수- 배상. 예, 피해 배상. 배상이 있고 예, 그다음에 호르무즈인데 예, 자 핵은 미국한테는 현안이 아니에요. 아니다. 전쟁 배상은 동결된 해외 자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란 이란이. 좀-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네. 이거 풀어줄게 퉁치자 할 수 네.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호르무즈가 정말 절박한 아시아와 유럽이 이란의 전후 재건 복구를 지원하면 되니까 네. 핵심은 호르무즈죠. 호르무즈. 핵심은 호르무즈다. 호르무즈. 예, 왜냐? 미국도 깝깝해 죽겠어요. 예, 전 세계 공급망이 교란됐고 유가는 이란 전쟁 상황에 따라서 등락의 폭이 엄청나게 크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이란이 일정 정도 양보를 해주면 미국은 받아야 됩니다. 미국은 받아야 근데 된다. 또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면 예. 또 결렬되겠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개전 결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자기 발등 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트럼프 스스로 자기 발등 찍는 이 상황 빨리 끝내야 됩니다. 바보 같은 정치를 계속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는 게 트럼프에게도 매우 유리하다. 인류에게도. 유리하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